폴란드 전역에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예고 없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동유럽 전장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깊은 새벽 하늘을 가르며 접근한 공격 편대는 국경을 스치듯 우크라이나 서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향해 곧바로 파괴적인 타격을 가했고, 폴란드 군사령부는 이를 단순한 도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전력망과 가스 시설을 우선 무력화해 겨울철 난방을 끊어내는 전략을 여러 차례 실행해왔고, 이번 타격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폴란드 전체가 긴장 속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황이 급변한 시각은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Tu-95, 메가지멘스와 흑해 함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이 서부 전선으로 동시에 접근하며 방공 감시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즉각 대응을 결정했고, 나토 소속 전투기 F-16과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FA-52 공중으로 출격했습니다. 이어 나토의 공중금유기와 정찰기도 작전 반경으로 투입되며 유럽 전역의 긴장감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우크라이나 리우브네와 루츠크 인근 에너지 시설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고, 충격파는 국경을 넘어 폴란드 루블린과 포드카르파치키 지역 주민들에게도 진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상황은 전형적인 러시아식 경고이자 압박이었습니다. 국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위협적인 각도로 미사일 경로를 조정해 폴란드 방공망의 반응 속도를 시험하는 움직임이 반복된 것입니다. 폴란드 최대 온라인 포털 오네트는 이번 공격을 철저히 계산된 도발로 분석했습니다. 공격 경로가 폴란드 국경선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국경에서 급선회해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타격한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나토 동부 방어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러시아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서방의 전력 대응 시간을 면밀하게 관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전역은 이미 전쟁의 그림자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전장은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러시아의 공세는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고위 장성 12명을 중심으로 방대한 병참 계획을 작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나토 동부전선인 폴란드를 중심으로 최대 수십만 명 병력을 순식간에 이동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향한 러시아의 압박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자 유럽 각국은 전시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 현재 가장 급진적이고도 거침없는 군비 확충을 실행하는 나라는 단연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방정책 전반을 완전히 재편하며 전력 증강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 노후 장비를 유지하는 대신 미래 전장의 요구에 맞춘 대규모 무기 현대화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들은 즉각적인 전력 보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대안이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함께 가장 먼저 손댄 분야는 포병 전력의 재건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거리 포격을 전쟁의 핵심 전술로 삼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를 대량 도입해 포병 운용 능력을 전면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 시스템을 도입하며 단순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 기반 구축까지 추진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방향은 단순한 무기 획득이 아니라 전시에도 끊기지 않는 지속적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탄약 증산 속도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풍산, 한화 시스템과 협력해 155mm 탄약 생산량을 수년 내에 연간 90만 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3만 발에서 무려 30배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전시체제에 가까운 생산 구조를 의미합니다. 유럽 전역이 탄약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폴란드는 오히려 탄약 자금 능력을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삼으며 러시아의 장기 공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천무 시스템의 현지 생산을 두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단순 면허 조립이 아닌 설계, 품질, 시험 체계를 모두 폴란드 산업 기반 안으로 흡수해 자국 내 정밀 유도탄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239mm급 CGR-080 정밀 유도탄 현지 생산 구조를 확정했고, 법적 절차와 산업협력 모델까지 구체화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장전 능력이며, 한국은 이미 실전 검증된 기술로 이에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으로 폴란드는 서방 공급망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복잡한 승인 절차에 좌우되지 않고 자국에서 곧바로 생산하고 비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폴란드에게 전례 없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취약 지점이었으며,
폴란드는 이를 가장 빠르게 해결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유럽 내에서 한국형 생산 규격과 공정 기준이 표준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 후속 탄종 개발과 정비 체계까지 한국식 모델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장기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폴란드와의 협력은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와 하이마스를 병행 운용하는 독자적인 투트랙 전략을 채택하며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화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나토 전력망과의 연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필수 체계로 평가되지만 공급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천무는 다양한 탄종을 빠르게 납품할 수 있고 현지 생산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폴란드군이 당면한 실질적 작전 요구를 충족합니다. 이 두 체계가 동시에 갖춰질 때 폴란드는 러시아의 장거리 포격 전술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 화력 구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폴란드 군수 당국은 전쟁의 병목이 발사대 자체가 아니라 탄약 축적과 회전율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발사대를 보유하더라도 탄약 확보가 따라오지 못하면 전선 유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천무 발사대의 현지 생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정비의 비품, 통신 체계까지 자국 생산 체계로 흡수하며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CGR-080 정밀 유도탄 현지 제조가 본격화되면 훈련탄과 실탄 모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탄약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특히 폴란드는 천무를 단순한 대체 무기가 아니라 전선의 지속적 화력 유지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3년 하이마스 대량 도입을 통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상한선을 확보했지만 납기 지연 문제로 전력화 일정이 반복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천무가 맡고 있으며 한국과의 추가 계약을 통해 그 규모는 200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개 속도와 화력 집중 능력에서 강점을 가진 천무는 폴란드가 동부 전선 방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와의 합작 공장은 방산 기술을 유럽 규범에 맞춰 검증하고 축적할 수 있는 거대한 시험장이 됩니다. 품질 인증과 시험 데이터가 유럽 기준에 따라 쌓일수록 한국산 무기는 유럽 시장에서 공신력을 얻게 되고 이는 장기적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유럽형 인증 절차는 단기적으로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여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결국 폴란드의 전선 경험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하는 구조가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무기 개발을 현실화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폴란드가 구축 중인 천무 전력은 러시아가 의존하고 있는 BM 스메르치 등 장사거리 다연장 로켓 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천무는 정밀 타격 능력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압도하며 사거리 역시 확장된 탄종을 통해 더욱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동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지속적 포격에 가장 크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의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전선 전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전력을 통해 동유럽의 군사적 균형을 새롭게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가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무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육군 제18 포병여단 장교들은 이 무기의 실전적 가치를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리는 요소는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반복해 사용해온 대규모 포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며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군은 천무를 통해 기존 서방 무기들과는 다른 차원의 작전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유도탄을 기반으로 한 선제 억제 능력은 물론이고 전시 상황에서의 지속적 운용 능력까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와 비교했을 때 천무의 가장 큰 강점은 파괴력입니다. 하이마스는 기동성과 공수작전에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경량화 과정에서 발사 간수를 줄여 6발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천무는 12발을 장착할 수 있어 단일 발사로도 2배에 달하는 화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종 선택의 폭이 넓어 기존의 비정밀 로켓과 정밀 유도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폴란드군에게 확실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중무장 기갑부대와 장거리 포격에 대응해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동성보다 즉각적인 화력 투사 능력이 더 절실합니다. 천무는 속도와 기동성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차륜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로에서 시속 80km까지 이동할 수 있어 빠른 전개와 후퇴가 가능합니다. 이는 발사 후 즉각적인 위치 변경을 통한 생존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며 폴란드군이 강조하는 속도전 개념과도 완벽히 부합합니다. 전장에서 위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응 사격 위험이 높아지는 현대전에서
천무의 기동력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핵심 요소입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단순히 러시아 무기체계의 대체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구축하려는 전략은 동유럽 전체의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수준의 장기 구상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천무와 그 기반을 이루는 현지 생산 시스템은 폴란드가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대량 도입과 실전 운용 사례는 천무의 국제적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천무는 동시에 외교적 자산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의 운용 공개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낼 뿐 아니라 주변국에게 자신들의 국방 역량이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동유럽에서 사실상 새로운 군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토 동부전선의 전략 지형 자체가 최근 노르웨이가 독일과 함께 추진하던 차세대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마스 3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폐기되었다는 소식은 유럽 전체 안보 지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대 사거리 300km 급정밀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동 개발해 2027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절대적 과제로 보고 있었고 독일과의 협력도 이러한 안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 초기부터 불안정한 납기와 비용 폭증, 최종 성능의 불확실성이 반복 제기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신뢰성 부족이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마스3의 시험 발사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무기체계는 필연적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용은 예측을 벗어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르웨이군이 설정한 2027년 실전 배치 목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이 모든 불안정성이 누적된 끝에 노르웨이 정부는 프로젝트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경쟁 후보였던 한국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량으로 운용되며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체계입니다. 천무는 정밀 유도탄 기반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다양한 탄종 운용 능력, 현지 생산 기반 구축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어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언론은 천무가 이미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을 가진 노르웨이군의 기존 운용체계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노르웨이의 신임 국방부 장관 에리크 크리스토퍼센입니다. 그는 참모총장 시절 전차 사업에서 K2가 더 적합한 전차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었던 인물로 새로운 전력 도입 과정에서도 실전성과 검증된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확보가 현대전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그의 신념은 의회에 반영되어 신속한 예산 통과로 이어졌고 이는 천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프로젝트 폐기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3의 실패는 새롭게 개발되는 무기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성능이 입증된 하이마스와 천무는 유럽 전역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천무는 유럽 북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가능성을 넘어 유럽의 전체 전략 환경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닌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 북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천무 체계의 확장 가능성은 단순한 무기 도입 논의를 넘어 새로운 안보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선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방위력 강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는 복잡한 개발 위험 없이 신속하게 전력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는 장거리 정밀 타격과 대량 화력 투사가 가능한 체계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작전 개념과도 부합합니다. 천무가 유럽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생산 구조의 유연성입니다. 폴란드와의 합작 공장에서 축적되는 유럽형 시험 데이터와 품질 인증은 향후 확장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신뢰 기반이 됩니다. 생산 지역이 유럽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은 납기 단축과 물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전쟁 상황에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지속적인 방위 체계 유지가 중요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는 천무 체계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 전역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에게도 이 흐름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유럽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폴란드 사례를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적인 운영과 현지 생산체계는 다른 국가들에도 확신을 제공하며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닌 핵심 전력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네트워크는 향후 유럽의 전술교리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무의 확산은 동유럽뿐 아니라 북유럽까지 전략적 균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장거리 타격 체계의 중요성은 더 커지며 각국은 실전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검증된 무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무는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며 하이마스와도 상호 보완적인 운용이 가능해 나토 전체 전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 내에서 한국식 생산 규격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은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차세대 탄종 공동 개발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군사력의 핵심은 공급망과 지속력입니다. 폴란드가 보여준 전략은 단순한 무기 조달이 아니라 국가적 생존 전략이며 천무는 이 중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천무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천무 도입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게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적 재편의 시작이며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국제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있습니다.